저희가 스크럼을 쓰긴 하고 있는데 이제 스크럼이 저희한테 맞는지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살짝은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일단 요거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제 애자일이랑 스크럼이 어떤 건지는 이제 지난번까지 다 잘 설명해 주셔 가지고 살짝 요약을 하고 그리고 스크럼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몇 개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애자일에 맞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일단은 디스클레이머를 먼저 달자면은 소프트웨어 팀 입장에서 적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팀하고는 좀 그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스크럼 프로세스를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이제 절반을 넘는다고 하고 뭐 어디서는 75%나 안 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일단 살짝 부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스크럼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을 하면은 스프린트 그 주기마다 일련의 기능을 구현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그 주기마다 릴리즈를 하면서 팀이 스스로 관리를 하고 매일매일 잘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는 게 이제 스크럼 프로세스고요. 유저 스토리는 이제 요구사항 같은 건데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어떤 그 가치를 제공해야 되는지 이거를 말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선 큰 이슈, 작은 이슈 나눌 때 큰 이슈가 유저 스토리에 해당을 하겠죠. 이거는 완료 기준 그리고 인수 기준 그 둘이 서로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아무튼 기준이 존재하고요. 백로그는 유저 스토리랑 비슷하기는 한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 목록을 나타낸 거고 저희가 관리하는 그 프로세스 상에선 작은 이슈랑 비슷하겠죠. 그리고 스프린트 리뷰는 이제 개발한 내용을 고객이나 제품 책임자한테 시연을 하고 검토하고 이러는 개념이라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PR 리뷰하고 이런 거를 다 리뷰라고 하지만 실제 스크럼 프로세스 안에서는 오히려 애트리나 철도연 그 외부 공정회의 같은 게 오히려 스크럼 프로세스에서 말하는 스프린트 리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잘못된 스크럼들의 예시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요 그림에서만 보자면 이제 데일리 스크럼인데 원래 그걸 해야 되지만 사실상 그 매일매일 상태 보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기능 추가에만 바쁘고 그리고 스프린트 리뷰도 사실상 2주 만에 그 상황 보고에 가깝고 스프린트 백로그도 할 일 목록에 가깝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잘못된 스크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있었는데 우리 회사랑 관련이 조금 있는 것들로 간추려 봤거든요.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보다 구현해야 할 요구사항들이 백로그에 더 많다거나 그리고 창의성을 발현할 여지가 적고 이제 기능 구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도 이제 우리 회사랑 비슷한 상황이죠. 그 개발자가 그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딴 사람이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일정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원래는 이제 하다가 막히면은 이거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일정이 바쁘니까 뭐 더 빠르게 해달라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급한 일을 먼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스크럼 그 데일리 미팅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산출물이 원래 그 한 스프린트 주기마다 릴리즈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폭포수 모델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진행 상황에 가까운 경우에는 이제 잘못된 스크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사실상 마일스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요 상황에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치 증가보다는 성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제 이해 관계자라고 적었지만 영어 원문에서는 이제 주주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과제가 있고 과제의 그 목표 달성해야 되는 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관련이 있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요. 일단 스크럼을 적용하기 전 이전 방식을 보면은 그때는 좀 사람이 적기는 했는데 팀장 혹은 이사가 업무거리를 주고 그리고 팀원은 그 받은 업무를 종일 이제 하면서 막히면은 도움 요청하기도 하고 일찍 끝나면은 일 더 달라고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그 퇴근 직전에 일일 보고를 했었죠.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오늘 받은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약간 뇌를 빼고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내일 할 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루 단위로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했고요. 네, 반대로 내일 무슨 일을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단점은 이제 내일 뭐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고, 그리고 팀장이 업무를 주기 때문에 팀장이 업무를 다 관리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식은 이제 스프린트 주기를 2주로 잡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거든요. 예전엔 1주로 하다가 이제 너무 그 잦다고 해서 이제 2주로 바꾼 건데, 음, 일단 백로그를 뽑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이 2주 단위로 뭐 미팅을 해서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그때그때 매일같이 바뀔 때도 잡고 뭐 주기적이지 않아서 일단은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2주치 분량을 미리 다 뽑고 일을 하는데 그 저희가 다 뽑는 게 사실 완전히 가능하다고는 못하겠는 게 뭐 사전 조사하는 업무도 있고 조사가 끝나야 그 다음 일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2주치 분량을 미리 다 뽑진 않고 한 70~80%만 뽑고 있죠. 그리고 끔찍한 이슈 자체는 뭐 2주치를 다 뽑는 게 가능한데 뭐 예를 들어서 XDMA 드라이버를 개발한다 하면은 사전 조사하고 보니까 XDMA 드라이버 이전에 뭐 PCI 드라이버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세부 디테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체 다 뽑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프린트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가 있는데 마무리할 때 그 2주치 분량을 다 그 따로 들어올 거 예상해서 적게 뽑아놨다고 해도 그때그때 뭐 새로 생기는 일이 많다거나 뭐 방해를 받는다거나 하면은 2주치 분량을 해소 못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그냥 못했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뭐 다음 주에라도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 일이라서 다음 스프린트로 밀리고 또 그때 또 2주치 채우면은 또 밀리는 일이 또 그때그때 들어오는 일도 생기고 해서 또 밀리고 또 밀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밀리는 일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스프린트 리뷰에 해당하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외부 회의인데 이거는 2주에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있어서 이게 2주가 완전히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백로그 뽑기에는 2주가 조금 길고 스프린트 마무리하기엔 다소 짧아서 이게 얼떨결에 중간 2주가 그나마 제일 정답인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백로그 2주치 미리 다 뽑는다. 이거는 아까도 말했던 얘기인데 스크럼 가이드에 보면은 백로그를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길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1주마다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 조사함에 따라 이제 구현 수단이 유연하게 달라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2주치를 미리 다 뽑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간적인 목표는 있겠지만 그 뭘 해야 되는지는 미리 정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완료 기준이랑 리뷰를 필수로 다 적게 하고 있는데 그 기능 개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명확해서 뭐 PR이 머지 된다거나 하면 완료가 된 거고 리뷰어는 당연히 PR 리뷰어가 리뷰하는 거고 이렇게 명확한 상태인데 외부 회의도 이제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에 백로그에 넣고 있는데 회의가 끝나면 완료된 거고 리뷰어를 누구로 지정해야 될지도 좀 난감한 상태고요. 개발 환경 세팅하는 것도 그 업무 시간이 길어진다 싶으면은 이슈로 넣고 있는데 이것도 리뷰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기타 짜잘하지만 시간 소요가 좀 되는 일들이 꽤 있어서 요게 리뷰 기준을 넣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를 백로그에 넣는 게 맞는지도 살짝 의심이 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 프로세스 상에서는 넣는 게 맞지만 뭐 리니어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넣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일리 스크럼을 매번 진행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아침에 15분 정도 하고 15분 뒤에는 또 팀장끼리 미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한 일이랑 오늘 할 일, 문제가 뭐가 있는지 모든 팀원이 참여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회사에서도 어제 할 일, 오늘 할 일, 문제 뭐가 있는지 다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팀원이 참여하고 있어서 요거는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팀원 수에 따라 그 15분이 살짝 모자랄 수도 있기는 한데 요거는 뭐 "회의 끝나고 이따가 같이 보자."라는 식으로 하고 넘어가는 게 원래 스크럼 그 취지에 맞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은 공유를 하고 뭐 도움이 필요하면은 도와주도록 계획을 하는 거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규재 씨가 MPU가 막혔다거나 뭐 이러면은 "이따가 같이 보자." 하고 뭐 하루 종일 붙어 있기도 하는데 이게 디버깅하는 일이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가 소요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당장 도와주는 게 급하기도 하다 보니까 백로그를 다시 추가를 안 하는 경우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업무 평가가 우리는 그 실제 실무자들은 그 구글 폼을 이용하고 있기는 한데 계속 스프린트를 뽑고 저기 이사회에서는 스프린트 포인트를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4 포인트나 8 포인트 이하로 뽑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상세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상세한 계획을 뽑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 아까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게 생기면은 인제 수시로 백로그를 추가하고 작업하는 게 원래 프로세스지만 이제 작업 처리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냥 처리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회의나 출장 같은 것도 이제 백로그에 남기기엔 좀 애매한 사항인데 포인트 때문에 추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리뷰하는 것도 어느 정도 포인트에 반영해서 그 결과를 뽑는다고는 하는데 포인트 달성에만 목표를 잡는다고 하면은 팀장은 차라리 리뷰를 안 하고 팀원이 할 업무 뺏어서 하는 게 훨씬 업무 속도도 빠르고 포인트도 잘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뭐 팀 전체가 손해니까 굳이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포인트만 초점을 맞추자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잡무인데 요거는 또 스크럼 마스터 문서에서 가져온 건데 그 뭐 컴퓨터가 고장 나거나 책상을 옮겨야 된다거나 뭐 에어컨을 틀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스크럼 마스터가 하는 게 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스크럼 마스터가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고 업무라고 하면 이제 서버실 관리, 서버 관리, 뭐 인프라 세팅 요런 게 있고 택배나 장치 고장 났을 때 그 대처를 하는 잡무들이 있는데 이게 안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계획할 수도 없는 일이고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실제 그 구현하는 업무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잡무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크럼 팀은 원래 교차 기능 팀이라고 해서 그 문제 정의하는 팀원과 실제 구현하는 팀원 그리고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팀원 이렇게 다 따로 나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뭐 대기업도 아니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프로덕트별로 팀이 나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한 사람이 여러 프로덕트 팀에 포함된 상태인 거죠. 어 소프트웨어 팀 기준으로 하면은 기획하는 사람이 다른 팀에서 뭐는 이제 테스트를 한다거나 다른 팀에서 테스트하던 사람이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뭐 구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역할 자체는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TSN 닉 같은 제품은 이제 소프트웨어 팀이랑 하드웨어 팀이랑 같이 만드니까 그거를 같이 본다면은 그 프로덕트 팀이 잘 짜여져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애자일이
스크럼 프로세스 자체가 애자일을 위한 건데 애자일하게 잘 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애자일에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붉은 글씨거든요. 그래서 공정보다는 유연한 대처를 더 중요시하는데 제 생각에는 예전 1일 보고 프로세스가 오히려 하루 단위로 일을 정하기 때문에 더 유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살짝 있고요. 그리고 문서 작성에 길을 쓰기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자고 하면서 이제 스프린트 주기마다 릴리즈를 하기로 하는데 저희는 이제 릴리즈를 완성된 프로젝트를 릴리즈한다기보다는 프로젝트 하나를 위해서 조그맣게 계속 구현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스크럼 프로세스의 기본 정의에 잘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보다는 고객과 협력을 하는 거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뭐 메일이 오면 하루 안에 답장을 한다든지 뭐 고객이라고 하면 사실상 뭐 철도연이랑 애틀이 이런 쪽인데 이거를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여주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스크럼을 적용하기 전부터 원래 잘 하고 있던 거라서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실제 변화를 추구하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월요일 하루 종일 뭐 거의 스프린트 백로그만 뽑고 있고 이게 예전엔 없었던 프로세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은 시간을 계획 세우는 데 쓰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폴이랑 계속 비교가 되는 게 에자일 프로세스인데 에자일이 우리에게 더 잘 맞는가 생각하면은 그 1년 단위의 프로젝트는 마일스톤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은 그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 에자일과는 맞지는 않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고객사랑 대응하는 거는 또 유연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에자일이 더 잘 맞지 않나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틀렸다 맞다보다는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자일도 이제 방법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필 스크럼을 우리가 하고 있고 스크럼이 우리에게 맞는가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예전 방식이 더 에자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구사항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팀원이 뭔가를 주도적으로 할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뭔가를 더 주도적으로 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 자체가 보통 없어가지고 뭐 CI를 개선을 한다든지 코딩 스타일을 뭐 개선을 한다든지 이러는 시간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올해는 굉장히 바빠가지고 더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크럼 프로세스 자체가 원래 그 이미 동작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뭐 기능을 조금 더 개발을 해본다든지 하는 방법론인데 우리는 이제 완성된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완성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많아서 이게 요거 스크럼 자체 그 기본 전제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에자일을 하기 위한 방법론을 여러 가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좀 빡센 거부터 제일 느슨한 거 순으로 나열을 하자면 뭐 RUP도 있고 익스트림 프로그래밍도 있고 우리가 하는 스크럼 있고 칸반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많은 방법이 있는데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는 방법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스크럼보다는 좀 빡센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서 아무리 수정을 해도 기능이 깨지면 바로 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프로토타입 자체를 이제 고객에게 배포를 해서 고객이 실제 프로덕트를 만져볼 수 있게 하는 걸 중요시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가져올 부분은 가져오고 버릴 부분은 버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칸반인데 이거는 굉장히 익숙한 모델인데 사실 우리가 칸반을 쓰고 있는 거는 그 업무 흐름 시각화만 쓰고 있고 칸반에 다른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 이거를 알아보면은 하고 있는 업무의 개수를 제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하면은 그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라서 그게
그거를 중요시하고 있고, 그리고 흐름이나 특성 관리는 스크럼에서도 사실 하고 있긴 한데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 뭔지 찾아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명시적인 프로세스 정책을 수립하고, 뭐 피드백 루프는 사실 스프린트 회고랑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업무는 너무 느렸으니까 다음번엔 다른 방법을 써보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고, 네, 뭐 그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크럼이랑 칸반을 섞어서 사용하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 여러 조직마다 말이 다른데, 스크럼을 하면서 칸반으로 서서히 변화하는 거를 스크럼반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스크럼을 다 지키면서 그 칸반이 중요시하는 개념만 가져와서 적용하는 게 맞다고 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정의는 없고 뭐 조직에 맞게 쓰는 건데, 이미 우리가 쓰는 리니어조차도 칸반 보드가 있기도 하고 다 어느 정도는 스크럼반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백로그를 많이 넣지 않는 거를 보통 중요시하고요. 너무 많아졌다 하면은 필요 없는 걸 버리거나 아니면 더 넣을 생각을 하지 말든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고,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하지 말라고 하는 요거는 칸반에서 가져온 그 원리인 거죠. 그리고 스크럼반의 특징인데, 스크럼에서는 그 2주 스프린트에서 할 일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장기 계획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스크럼반의 형태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짧은 생각을 좀 적어보자면은, 원래 스크럼 자체가 대기업이고 그 이미 잘 팔리는 상품이 있는 대기업에서 나온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회사에 완벽히 맞을 거다라는 생각은 뭐 전혀 안 하고요. 뭐 필요한 부분만 가져와서 써야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고, 이전 방식이 에자일의 정의 자체에는 더 잘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방식을 지금 쓰기에는 사람이 또 많아지고 해서 업무 체계도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그게 굳이 스크럼이어야 되냐 하면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크럼이랑 칸반이 있었는데, 그 우리는 스크럼의 기본 전제인 그 스프린트랑 교차 기능 팀을 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게 있다. 그리고 칸반에 더 가까운 상태이기도 하고 칸반이 오히려 스크럼보다 더 잘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스크럼은 원래 있는 시스템을 잘 업데이트하면서 쓰는 거고, 칸반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칸반에서 어느 정도 가져올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타 생각으로는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여유가 모자라서 팀원들이 주도적으로 할 여유도 없고, 그 내부적인 발전을 할 시간도 좀 모자라다는 생각이 있고요. 원래 소프트웨어 팀이 그나마 좀 교차 플레이가 가능한 팀이었는데, 이제 뭐 제퍼는 준호 씨가 전담을 한다든지 1위는 또 규재 씨가 전담을 하고 있어서 팀원을 갑자기 바꾸면 효율이 그만큼 당연히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나쁘다고는 못하겠는데, 아무튼 각자의 전문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